성남재단 전 이사장인 조태영이 구속 수감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사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비리가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또한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생활자들에게 어떠한 인권 유린과 탄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 조치도 하지 않고 또 27억이라는 횡령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환수 조치는커녕 오히려 성남재단을 비호하고 오직 노사 간의 어떤 갈등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사 간의 갈등이 아니라 한 시설에서 비리가 엄청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종로구청이 책임을 지고 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모든 이사진을 퇴진을 하고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법에서 판결이 나오면은 법적 대응을 처리를 하겠다라고 안이한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 성남재단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 시설의 그 비리 문제는 꼭 노동조합이 생겨서 비리가 발생이 되던가 아니면 김포 사랑의 집 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 발생이 돼야지만 비리가 밝혀지는 이런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관리 감독이 제대로만 관리 감독을 하고 제대로만 감사를 했다 치더라도 이런 어마어마한 비리나 어마어마한 사건은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모신 모든 분들이 함께 투쟁을 해서 반드시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이나 그 성남재단의 민주 이사진 구성에 다 함께 투쟁해서 반드시 현 비리 재단 퇴진시키고 새로운 민주 이사진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함께 투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비리 이사진 퇴진 몰아내고 새로운 민주 이사진이 구성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비리가 비와가 종로부터 각성하라! 비와가 종로부터 각성하라! 종로부터 각성하라! 시설 비리 척결 투쟁! 예,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장여성 공감의 박김영희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네, 하늘을 돕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비가 내리더니 지금은 비는 내리지 않고 적당히 햇빛도 나지 않고 바람도 조금씩 불어주는 아주 하늘이 내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여기 동지분들 많이 오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싶습니다. 비가 오면 장애인이 나오기 힘들고 그리고 비가 오면 얼마나 이동하기가 힘든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면은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집을 나가지 말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냥 있으라고 그럴 겁니다. 중요한 일이 아니면.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일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내 자식이 비를 맞을까봐 걱정스러워서 나가지 말라고 하지만 오늘 아마 이 자리에는 자녀를 둔 부모님도 오셔서 함께 이 자리에 계실 거라고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왔습니까? 우리는 오늘 장애인의 차별에 저항하는 행동의 날, 제10회 행동의 날에 참여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여기에 시설에 성남재단이라는 그곳에서 장애인에 대해 가해졌던 폭력들 그리고 그의 시설장이 조태영이가 지금 어떻게 이 사회가 그에게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우리를 보러 여기 왔습니다. 28일에 이 조태영에 대한 재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벌을 받아야 됩니다. 장여성에 대해 성폭력을 하고 그리고 장애인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을 자기가 개인적인 폭리를 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그리고 그러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쩌면 그 뒤에 있는 세력의 배후로 조정으로 아마 그는 또 죄 없음이나 가벼운 형량을
훈장을 받으며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는 또 떳떳이 하늘을 보고 다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장애인을 한 사람으로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고 자기의 개인적인 비리를 착취하고 자기가 폭리를 취하는, 그래서 인간의 장애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그리고 장애인이 무서운 걸 모르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왔던 사람에 대한 그가 어떻게 벌을 받아야 되는지, 그가 재판을 받아서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아마 이 사회는 그 다음에 그렇게 용납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모여서 그가 정말 강한, 그리고 분명하게 그가 했는 행동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서울 종로구청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종로구청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비호하고 그것에 대해서 방관해왔던, 오히려 그런 비호를 저질 수 있는 배경이 돼주고 그것을 그냥 감추어 주었던 종로구청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남재단이 올바르게 장애인이 정말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시설이라는 것이 된다는 건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시설에서 장애인 살고 싶지 않습니다. 시설에서 장애인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도 지역에서 한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니, 피치 못해서 시설에 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는 한 사람의 장애인이 한 사람의 인간이고 인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리에 대해서, 부당함에 대해서 우리는 강하게 그것을 책임을 다하지 않은 시설장에게 벌을 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을 자기의 무슨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시설장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김포에 있는 사랑의 집, 그곳의 시설장도 지금은 2년형 정도를 받았습니다. 장애인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여기는 그런 시설장들의 행태를 이 바로 여기서도 성남재단의 시설장도 똑같이 그와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장애인이 죽어가는, 그래서 죽어도 시설장은 떳떳이 죄 없음으로 나오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성남재단의 시설장이 정말 분명하게 처벌받고, 그리고 종로구청이 책임 있는 행동할 때까지 우리는 지켜보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건 우리가 정말 옳은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질기게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지 이후의 행동으로 보여줍시다. 이후의 행동은 여러분이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이런 일들은 장애인에게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수용시설에서 개처럼 인간 이해 대접을 받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자립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뻔히 누적이 되면 인간의 조치가 있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고하니까 제발 그런 짓도만 하지 말고요. 찍으려고 와서 찍던가 숨어서 찍지 마세요. 네. 시설비리 적정하고 장애가 앞장이자, 시설비리 적정하고 장애가 앞장이자, 장애가 앞장이자, 시설비리 적정 투쟁. 이렇게 열렬하게 운동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중증장애인도 한번 인간답게 살아보자. 우리도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 시설이 그 지역 안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지 우리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지역의 운동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시작됐으며 많은 장애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립생활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빠르다고요? 네, 활동 부족입니다. 네, 말기가 잘 안 되고요. 그 전국의 수많은 그런 인간 시설이나 미인간 시설에서 정말 하늘만 쳐다보고 죽으려면 기다리고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 장애인 생명 동지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절대 굴하지 말고요. 이 성남재단 비리 문제를 필두로 해서 정말 타시선화 운동을 벌여서 올곧게 우리나라 자립생활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래구입니다. 참 지겹습니다. 이 시설 비리 문제, 시설에서의 인권 문제, 그렇게 우리가 주장을 했고 그렇게 바꾸려고 노력을 했는데 계속 되풀이되는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지겹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전혀 어려운 말, 성남재단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슨 범죄 행위가 저질렀는지 여기서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범죄 행위가 저질러지게 되는 데는 성남재단 이사회가 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이 책임 있는 이사회를 임명하고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종로구청이 그 배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이런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시설 정책 이 자체가 문제가 있고 보건복지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사회복지사업법만으로도 지금의 이 정도 사안이면 당연히 그 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정권을 쥐고 있는 이사회의 그 운영을 정리를 시켜야 되고요. 당연히 전면적으로 이사진부터 개편해야 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사회가 갖고 있는 권한은 막강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고 그만큼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사회복지시설의 이사회입니다. 그 이사회에 대해서 2003년부터 종로구청이 그 비리를 저지른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여태까지 묵인하고 그 사람들을 비호해왔다는 것만으로도 종로구청장은 장애인들 앞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해왔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고통을 줬던 그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해도 시원치 않습니다. 근데 저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라고 합니까? 법원의 판결을 보고 이사회 문제를 검토해보겠다.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보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겠다고 하는 말밖에 안 되고 우리 장애인들을 또 시설에서 생활하는 그 사람들을 기만하겠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만으로도 지금까지 종로구청이 잘못해온 것만으로도 이 사람들도 같이 구속을 시켜갖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사회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많이 조사도 해보고 바꿔보기도 했습니다. 이사회 바뀌지 않는 한, 이사회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지 않는 한 사회복지시설 문제, 성남에서 일어난 사회복지시설 문제, 비리 문제, 인권 문제 근절할 수가 없습니다. 자, 또 보십시오. 이사장은 무섭겠지만 그 이사회에 이사장의 아들이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을 비롯해서 다른 이사들 아마 잘 몰라도 이사장과 이래저래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친인척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여태까지 조태영과 함께 이 비리와 인권유린을 묵인해왔거나 방조해왔던 그들이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이사회를 두고 성남재단의 비리 문제를 척결하겠다. 말이 안 된다는 거 종로구청이 더 잘할 것입니다. 여태까지 이것을 방치해놓은 것만 해도 문제인데 이렇게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까지 기다려보겠다고 하는 거 그 자체는 자신들이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니네들이 얼마나 유착되어 있으면 그 시설장과 그 이사진들과 얼마나 비리관계로 유착되어 있으면 저렇게 싸고 들으냐고 우리가 따져야 됩니다. 만약 깨끗하다면 정정당당하다면 당장 민주적인 이사진으로 전면 개편해야 됩니다. 그 길만이 지금이라도 종로구청이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말 지겹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만들어 놓으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정말 보호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로 이게 예산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사장과 이사진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사익을 위한 그런 사재를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고 그것을 뻔히 알고도 혈세를 갖다 그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의 책임, 지금의 사회복지사업법으로 보면 이런 이사회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관리감독청의 책임은 엄청납니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비리로 가느냐 아니면 제대로 장애인들 위해서 쓰여지느냐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회복지시설이 아직도 그런 이사장과
그 의사들의 사익을 위한 사적인 재산을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이번에 성남재단 투쟁 민주적 이사회 재구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꼭 이기도록 합시다. 저 인권단체 연석 개의 너무 급하게 요청을 하는 것으로 꼭 승리를 해서 사회복지시설 문제 비리 척결과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이런 시설들이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까도 장애인을 갖고 돈을 벌 수 있게 합법적인 구실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 사업법의 원칙들을 살려서 정말 제대로 그런 시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사업법이 민주적으로 전면 개정이 돼야 되고요. 사회복지 사업법 전면 개정, 시설민주화 쟁취하자. 쟁취하고 전면 개정, 시설민주화 쟁취하자. 시설민주화 쟁취하자. 시설 비리 척결 투쟁. 시설 협업교 저거가 필소리 사운지요 자 이제부터는 내 모습 세상을 향하여 차려 청백두가 깃발을 올렸다 내가 그 세상에 시계를 망설어 자네가 지우는 나의 음악 그 말을 향해 우리는 결심한다 지우는가 야망과 타격 속에 흘러오는 자의식이야 이제는 다시 내 모습이 세상을 향하고 차근차근 밝게 투정 깃발을 올렸다 내가 그 세상에 시계를 멈춰라 자네가 잠시 없는 자의 문화를 향해 자네가 잠시 없는 자의 문화를 향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단지 시설 규모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화 하더라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투쟁에 항상 또 같이 해주시는 또 진보동량이 하나 또 있죠. 바로 사회당 동지들이십니다. 정말 저희들 투쟁할 때 저희가 물리력이 필요할 때는 비장애인 동지들이 많이 필요한데 사회당 동지들이 항상 함께 해주셔서 정말 더 힘찬 투쟁들을 저희가 같이 벌여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투쟁 발언 사회당의 서울시 위원장을 맡고 계신 조영근 정지의 투쟁 발언. 아까 어떤 분은 지겹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겹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표현이 아주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종로구청은 지도 감독해야 되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27억 원을 해먹은 것이 이렇게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실로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집회를 하면서 아니 왜 종로구청은 이 성남재단의 비리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머릿속으로 또 백제라라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저희들은 이 종로구청장이
성남재단의 이사장과 함께 수십억 원씩 헤쳐먹었다라는 것밖에 저희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욱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종로구청장이 물러나는 그날까지 우리들은 여기서 투쟁을 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종로구청장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 희망사회당도 동지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이 종로구청이 왜 이럴까요? 예. 얼마 전에 제가 종로구청장이랑 이제 면담하러 같이 엠벨품이랑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그 종로구청장인데 무슨 행사가 있다고 30분인가 뭐 20분인가 밖에 시간이 없다고 들어와서 한다는 말이 구정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데 내가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겠느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장애인 문제 말고 다른 문제로 면담을 올 때마다 아마 그 구청장은 똑같은 말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마다 똑같이 다른 일들이 많은데 이러니까 이제 내가 신경 써야 되냐고 모든 문화에서 아마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아마 미뤄진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종로구청과 담당 공무원들이 지금이라도 각성을 하고 정말 지금이라도 똑바로 하려는 그런 의지가 보인다면 시설이 적절하고 장치를 쟁취하자! 시설이 적절하고 장치를 쟁취하자! 장치를 쟁취하자! 시설 비리 적결 투쟁! 네, 발언자가 바뀌었습니다. 서울지부의 사무국장이 아니라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금속노조 경기북부 지역지회 지회장을 맡고 있는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분들 고맙고요. 그리고 이렇게 힘든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서 투쟁을 하시는 동지들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성남재단의 노동조합이 생겼습니다. 노동조합이 생긴 이후에 정말 많은 투쟁들을 해왔습니다. 그 투쟁들을 이루 말하려고 하면 정말 이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 조합원들이 파업까지 감행을 하면서 3개월 동안 이 종로 바닥을 돌아다니면서 감사원, 종로구청, 서울시청 할 것 없이 성남재단의 비리 문제와 노동조합의 문제를, 노사 문제를 해결하라고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성남재단 이사장, 이 쓰레기 같은 새끼가 4년 동안에 헤쳐먹은 돈이 27억을 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시설을 민주화시키고 정말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찾기 위해서 투쟁하는 우리 조합원 22명을 전격적으로 해고시켜서 현재까지 복귀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진호위를 포함해서 행정법원에서 복직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쓰레기 같은 새끼들은 절대 복직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노동조합이 제대로 다시 자리 잡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비리 문제 또 캘 것이고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노동조합 계속적으로 탄압할 것입니다. 이제는 노동조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22명의 임금을 따지면 아마 8억 원이 넘을 겁니다. 대법원 가서 10억 넘는 돈을 지급하라고 하는 판결이 나오면 또 국가보조금 1년에 100억씩 받아서 또 그 중에서 10억 자폭해서 우리 조합원들 임금으로 죽어도 남을 인간입니다. 이렇게까지 썩어빠진 성남재단을 비호하고 있는 것은 바로 종로구청입니다. 아무리 저희가 물증을 잡지 못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그 안에 있는 관계자들 김충룡,
종로구청장 반드시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그 안에서 멀쩡히 생활하고 있는 우리 조합원을 극악무도하게 탄압하는 인간이 어디 우리 여기 계신 장애인님들의 목숨 하나 파리 목숨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10년이 넘는 그 안에서 정말로 많은 장애인들이 목숨을 잃고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뚜껑 열리는 것은 이렇게 잘못한 종로구청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정복과 형사나 아니면 국권력이 정말 치가 떨립니다. 지금 여기 있는 국권력은 여기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성남재단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제대로 그것을 경영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감시해도 부족할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지들? 여기에 있는 정복과 형사들, 이곳에 와서 우리가 집회 어떻게 하나 감시할 것이 아니라 종로구청에 있는 김충교회가 또 그 안에 있는 실무자들이 정말 제대로 법 집행하고 관리 감독하는지를 조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지들? 한심스럽게 그저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분명히 성남재단에 이사해서 뿌려놓은 첩자가 또 있습니다. 이 자리 어느 자리에서 또 우리를 감시하고 그 내용을 또다시 이사진한테 보고하고 이사진들은 절로 들어갔을 때 다시 또 탄압하고 하는 짓거리들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아들내미 새끼가 국가보조금으로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다시 들어와서 시설에서 이사진을 해먹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같이 투쟁할 수 있겠죠? 네. 우리 투쟁해서 종로구청이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게끔 해줍시다. 구청 홍보판에 한번 보십시오. 복지구청을 복지 종류를 자랑하는 이 종로구청에는 정말로 많은 사회복지시설들이 있습니다. 동지들, 우리 끝까지 싸웁시다. 투쟁! 네. 감사합니다. 이게 깡패 직장이 무슨 공권력이겠습니까? 정말 진짜 대대된 그런 경찰 간부가 있다면 이 공권력 정말 지금 당장 철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좀 우리도 좀 몸 좀 풀어야겠죠. 예. 정신 못차리는 종로구청 우리가 바꿔내자. 정신 못차리는 종로구청 우리가 바꿔내자. 시설 비리 접근 주제. 반갑습니다. 서울장애인 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맡고 있고 성동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영기 심차게 투쟁을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투쟁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투쟁 결의문: 종로구청 앞 무기한 농성 돌입 선포, 시설비리 인권유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종로구청장은 성남재단 사태 책임지고 비리 이사진 전원 해임하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으로 시설민주화 공공성을 쟁취하자. 에바다 복지회, 청암재단, 바울선교원, 김포 사랑의 집, 광주 인하원, 그리고 성남재단. 진절머리가 나도록 계속되는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유린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는 이제 분노를 넘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투쟁을 선포하고자 한다. 성남 비리재단이 세상에 알려진 지 4년, 우리는 방관과 침묵으로 유관하는 종로구청의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종로구청이 성남재단을 비호했던 지난 수십 년간 수천 명의 장애인과 노동자들이 인권을 누린당해왔고 국민의 피같은 세금은 조태영 이사장의 뱃속으로 들어갔다. 그러고도 종로구청은 지금 무엇 하고 있는가? 김충영 구청장은 종로구를 복지 1등구를 만들겠다고 떠들면서 성남 사태에 대해서 자신은 바빠서 모른다라는 뻔뻔스럽게 말을 하고 있다. 종로구청은 성남재단 산하의 일개 시설만이 27억의 비리가 밝혀진 이 상황에서도
성남재단 사내의 다른 시설들을 감독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비리 이사장 조태영의 아들이 이사로 취임하고 비리에 연루된 이사들이 그대로 이사로 남아있는 황당한 상황을 묵인 방조하였다. 또한 조태영 이사장이 석방되기까지 시간을 끌며 아들에게 법인을 족발 세습시키려는 성남재단은 반이성적인 작대를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다. 이에 사회단체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사법처리 결과를 운운하고 구청은 책임이 없다 운운하며 아직도 자신들의 책임을 유기한 채 오히려 물리력이 동원하여 우리를 가르마그름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김충룡 종로구청장에게 명확히 경고한다. 김 구청장이 성남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성남재단 비리척결 이사진을 전원 해임하고 민주이사진으로 교체할 때까지 우리는 종로구청 앞에서 부귀한 농성에 돌입한다. 용납할 수 없는 이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종로구청 앞에서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 종로구청이 성남재단을 비호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강원도 철원에서 경기도 양주에서 천여 명의 장애인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또한 지금까지 수많은 사회복지법인 시설들이 비민주적인 구조화에서 생활인들의 생존권을 담으로 수억 수천억 원의 국고를 지원받으면서 자신들의 일속을 채워왔다. 사회적으로 소위 좋은 일을 한다는 명망을 얻으면서 복지법인들을 사유와 족벌 세습을 하고 그 권력을 유지해왔다. 진정한 복지의 주인인 당사자는 외면한 채 법인과 시설 운영자들이 주인 행사를 하는 주객이 전도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투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으로 사회복지법인들의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인 구조를 깨고 시설 민주화와 공공성 쟁취의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다. 성남재단 비리척결 투쟁을 시작으로 우리는 더 이상 시설 비리 인권열인 족벌 세습하는 사회복지의 구조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한다. 하나, 김충룡 구청장은 성남 사태 책임지고 비리 이사진 해임시켜라. 하나, 장애인을 위반한 종로구청장 각성하고 비리 이사진 전원 해임하라. 하나, 비리 이사진을 전원 해임하고 비민주적 이사진으로 교체하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으로 시설 민주화 쟁취하자.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으로 시설 사유화 막아내자. 시설 비리 인권열인 족벌 세습 복지구조 바꿔내자. 수용시설 해체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 마련하라. 2006년 7월 26일 성남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을 위한 공동추진단 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연대회의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협의회 감사합니다. 시설비리 척결하고 장애인을 앞장이자. 시설비리 척결하고 장애인을 앞장이자. 장애인을 앞장이자. 시설 비리 척결 투쟁. 사업자안보 전면기조 시설민주화 대체하자. 사업자안보 전면기조 시설민주화 대체하자. 시설민주화 대체하자. 시설 비리 척결 투쟁.
찍지 말고 나와! 나와! 야, 찍지 마! 말라고 이 개새끼야! 야, 찍지 마! 영상아 뒤로 빠져! 아니 다친다고! 빨리 나가라고! 하지 마! 꺼져! 꺼져! 나가 꺼지라고! 야야 치지는 마라 위로 잡아요. 아유 씨발 힘들다 이제 야 다치겠다 야 빨리 나 다치겠다 아유 다쳐 야 다쳐 위로 올려. 나가 아유 위로 올리자. 이렇게 잡아. 너는 왜 우리한테 욕을 해? 이 하나 가면 되지. 위로 올려. 방패를 위로 올려. 좋아요 좋아 나가 있으면 되잖아. 여러분들 집단 진입하는 거 불법입니다. 자, 여러분, 자, 행동하면서 한번만 멈추세요. 자, 여러분들 집단 진입하는 건 불법입니다. 자, 지금부터 해산 명령합니다. 해산 명령. 자, 여러분, 해산하십시오. 자, 여러분, 집단 진입을 중단하고 지금 즉시 해산하십시오. 자, 여러분, 자꾸 집단 진입을 시도하면은 자, 여러분, 저 의무 조치합니다. 자, 집단 진입 중단하세요.
정부에서 뒤로 빼. 자, 폭력 행사하는 사람은 거부해. 자, 140도 안으로 건들어와. 149. 149분에 안으로도 붙여. 동기들 잠깐 표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이 자리에서 지금 길을 안 터주니까 우리 구청장 만나러 들어가야 되는데 길을 안 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 만날 때까지 이 자리에서 서서하면서 우리 계속 집회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도청! 죽을 수 없다! 시설비리! 척결하자! 시설비리 비호하는 종로구청 박살내자! 이러면 가면 될 거 아니야! 좀 가라고요! 애들 나왔잖아요! 그 대우들이 아니니까 앞에서 대체하는 동기들로 올라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여러분 대체하고 동기들로 뒤로 좀 3번만 뒤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동안 좀 숨을 거고요. 지금 계속 뭐 한번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네. 잠깐 숨을 좀 돌아주십시오. 당신들이 도덕dom을 당하는데 도덕dom을 지켜야 하는데 똑바로도 해결하십시오. 우리가 공부한다고요? 여기 모신 동지 중에 한 분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폭력수탈 몰아내고 시선이를 적절하냐! 폭력수탈 몰아내고 시선이를 적절하냐! 시선이를 적절하냐! 시선이를 적절하냐! 직장인들은 하루에 평생 동안 고통당하면서 제대로 밥도 못 먹고 평생 동안 한 자리에 편하게 있을 수도 없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리로 인한 중증장애인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이 죽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종로구청에서는 아무런 답변조차 하지 않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항상 부모나 형제가 돌아가시면 저희는 시설에 처박힐 수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런 시설 비리가 척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끝까지 투쟁해서 저희는 목숨을 내놓고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투쟁합시다. 얼마 전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한 30년 전에 영국에서는 이런 판결이 있었다고 합니다.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생활자리한테 나오는 음식이
칼로리가 권장 칼로리에 미치지 않는다고 그 시설이 폐쇄가 됐다고 당신들은 이렇게 할 거냐고 묻고 싶습니다. 절대 안 그럴 겁니다. 아마 인간이라면 안 그러겠죠. 근데 왜 여러분 보고 그 도둑놈 잡아달라고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공권력 동원해서 뭡니까 이게 어린애들도 아니고 사람 가는 문을 왜 못 가게 막습니까? 개새끼들도 지나다닐 수 있는 문입니다. 왜 여기 이렇게 막습니까? 막는 근거라고 한번 시원하게 들어봅시다. 불쌍한 정경회를 풀어가지고 막지 말고요. 제발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면 이러지 마시라 우리.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장애인들과 부모님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 노동자들을 생각한다면 제발 맞지 말고 법력하시기 바랍니다. 뭐 여기는 우리가 이런 얘기 한다고 지나가는 개가 짖나 이렇게 하고 있겠죠. 저희 다 압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끄러 씨발! 제가 인간이라고 믿고 얘기하는데 인간이 아니라고 화답을 하네요. 예. 인간이 아니라고 자기네 스스로 화답을 합니다.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 대접인데 하지 않겠습니다. 인간 대접은 인간에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먹는 밥이 안 떨어져.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어머님들도 은혜요양이라 일하셨던 어머님들도 오셨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조태형이라 그러죠. 부득전이 사장이 그때 그분이 은혜요양원 방문할 때 어색들을 아닌 생활 시설생활자들을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저 꼭대기 있는 소감 보고 가더라고요. 아마 거기 원장은 그 이사장을 아버지랑 부르라 그랬는데 그 아버지라는 사람은 소가 아들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라는 사람 소원해요. 소가 되겠네. 한마디로 동물의 왕국이 이사전을 잊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종장장 여기도 개나 돼지나 뭐 그런 동물 중에 한 마리 있었죠. 어쨌든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 제가 나는 거지 나는 나인데 지금 시설에는 시설생활자들은 사람 같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 시설 관리자들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돼지 가축들이죠. 머리나 옷가 짐승이 그러니 짐승대로 하는 걸 그 사람들이
그것들이 하는 행동이겠죠. 맞아요. 그런 사람, 그런 자들이 운영하니 사람다움을 박존할 수 없는 거겠죠. 전 유감이네요. 중구청장이 진짜로 산적인 사람이었다면 이런 식의 반응도 보이지 않겠죠. 산적으로 우리는 대화하자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경찰 부착 불어놓고 뭐 하자는 건지 어쨌거나 사람하고 동물하고 싸우면 결국은 사람이 이깁니다. 우린 사람이니까 지금은 뭐 당장은 질투도 있겠죠. 동물들은 이빨도 날카롭고 발톱도 날카롭고 그러니까 근데요 우리는 머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요. 그러니까 연애하지 마시고 싸웁시다. 우리의 생존을 비우고 있다. 도로 일어설 길에 가서 대한민 형제여 자멸의 폭력 물총을 깨고 사백만의 힘으로 하나로 다 외쳐불러라. 해방의 나라 장애의 참 세상을 사백만의 힘으로 하나로 다 외쳐불러라. 해방의 나라 장애 해방 참 세상을 우리는 뼈아픈 고통의 시련마저 싸워야 승리하리라. 시선에 처박혀 자유가 빛날 소리 사나운 대지여 세상을 강하여 저음처럼 청각두가 깃발을 올렸다. 지금부터 문제는 천막농성에 들어가겠습니다. 천막에 다 서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고 천막에 다 서주세요. 나가! 불렀습니다! 나가! 딱 편히로 나가주세요.
누가 깡패를 믿었어 누가? 나가세요. 조태영이 군도로는 욕을 굴리는 거야. 나가세요. 나가시라고요. 나가라고 왜 들어와? 양반아 당신 인간이야? 나가라고. 나가라고. 야, 너 비켜줘. 야, 나갔다. 나가라고. 얘기 좋아하는데 정신으로 왔지? 얘기 좋아하고 무슨 얘기야? 구청장이 나와서 나가세요. 아까 보여줬어요. 누가 제대로 해주시면 자. 왜안 나와서 그래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구청 직원이면 국가에 녹을 먹고 계시죠? 이름을 밝히라고 명함 줘 일단. 명함 주라고. 공무집행한다면 공무집행 이유를 대. 그리고 이유를 대라고. 네가 공무원이잖아. 반말해도 돼. 왜? 네가 이유 안 됐잖아 이 새끼야. 네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대라고. 대라고 이 새끼야. 야 공무원이야. 네가 공무원이야. 어떻게 알아? 쳐봐. 야 뭐가 나쁜 새끼야. 누가 나쁜 새끼야. 야 명함대로 분명히 했어. 명함 내놓으라고. 명함 내놓으라고. 밝혔다고 임마. 뭘 나가라고. 이유가 뭐냐고. 나가라고 씨발. 나가라고. 야 나 경찰. 너 공무원이야? 무슨 까면 공무원이야? 야 가라고 물어줘봐. 그러니까 나가라고. 뭘 잘했다고? 뭘 잘했다고 조용히 해. 너뭘 잘했다고 조용히 해. 맞아. 꺼지라고. 아버지. 욕하지 말라고. 인생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가. 인생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구청장이 나오면 그 알량한 밥. 아니 27억을 그 알량한 밥 벌어먹으려고 인생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일을 하시려고 쪽팔리 일하냐? 아니 국가 녹을 먹고 계시면 똑같이 27억이 국가 녹이 횡령이 당했다니까요. 그거 연 안 받으세요? 양심도 없냐? 양심도 없어? 27억이 누구 개 이름입니까? 아니 장애인들이 면담을 할 때는 설득같이 막으면서 용역범들을 왜 터져? 될거 아닙니까? 똑같은 놈들이야. 왜 터져 용역들은? 그게 경찰이 그걸 밝혀야 되겠습니까? 면담하러 갈 때는 막으면서 일을 하실 때 순서가 깡패들은 들여보내고 잘합니다. 잘해. 동지 여러분, 이 천막은 돈 받고 할 일 있고 못할 일이 우리가 있지. 접근하고 사후법을 개정하자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돈을 세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점 충분히 알아주시고요. 캄캄한 놔두십시오. 이 천막 지킨다고 우리가 물러날 거 아니고요. 이 천막 없다고 우리가